막다른 도로의 규정의 핵심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표인데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확보해야 할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남고수사입니다. 건축을 하거나 땅을 매입하실 때 막다른 도로 규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그 길에 따라 요구되는 넓이가 다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맹지가 되거나 내 땅을 도로로 내어주어야 되는 도로 확폭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축법상의 막다른 도로의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왜 이 규정이 생겼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막다른 도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허용을 합니다. 막다른 도로란 한쪽이 다른 도로에 연결되지 않고 막혀있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지적도상 통과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계단이나 턱이 설치되어 막혀 있다면 이 역시 막다른 도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규정의 핵심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표인데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확보해야 할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막다른 도로의 넓이는 2m만 확보를 해주면 되고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라면 도로의 폭은 3m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되는 긴 형태의 막다른 도로라면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막다른 도로는 4m만 확보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만 4m 기준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용도지역의 구분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봤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 도시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라면 4m만 확보를 하면 될 것이고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6m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 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끝 지점까지의 도로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예시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경우인데요. 비교적 짧은 골목이죠.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넓이를 2m 이상 확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넓이가 2m가 되지 않는다면 이 해당 도로의 중심선에서 각각 1m씩 후퇴를 해서 전체 도로의 폭을 2m 이상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 길이가 25m로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의 넓이가 3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형 차량이나 일반적인 통행에는 무리가 없는 넓이입니다. 마찬가지로 3m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각각 1.5m씩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이런 경우에는 넓이를 6m 이상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4m 이상만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막다른 도로가 반듯하지 않고 꼬불꼬불한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 예시는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전체 약 70m 정도 되었고 읍면지역이긴 했지만 도시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막다른 도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접해 있는 이 부분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해당 도로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머지 1개, 2개, 3개, 이 4개의 대지가 문제가 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허가권자와 긴 협의를 마치고 막다른 도로 이해관계자인 즉 나머지 4개 필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 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 도로의 폭을 모두 6m로 확보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중에 도로 지정 절차를 유일하게 한번 경험해본 소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로 지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다른 도로 규정에 35m와 6m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한 소방 활동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35m라는 기준은 과거 소방차의 소방 호스의 길이나 소방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 거리를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5m가 넘는 긴 막다른 도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고 활동한 후 안전하게 해체하거나 후진으로 빠져나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방차의 안전한 최소 회전 반경과 활동 공간을 고려할 때 6m의 넓이는 소방차 진입과 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6m가 확보되지 않은 좁고 긴 골목에서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규정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막다른 도로 기준에 미달하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도로의 너비가 기준보다 좁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부족한 너비 확보를 위해서 내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도로 확폭이라고 합니다. 확폭은 주로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기준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도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m 도로가 필요한데 현재 현황 도로가 4m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3m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 넓이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이 비용과 면적 손실은 고스란히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막다른 도로 규정은 통과가 불가능한 도로에 적용되며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경우에는 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되고요.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에는 3m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라면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4m 이상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현장의 도로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도상 도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통행 가능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보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로 지정 현황과 건축선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인 건축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건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